엑셀 퀵스타트 네 번째 시간으로 엑셀 자동화의 진입 수식 함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자동화라고 하면 매크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매크로보다는 수식을 잘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고수분들이 매크로를 쓰기보다는 수식을 잘 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의 시작, 자동화의 핵심이 수식이다 보니 수식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초보와 중급이 나눠집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엑셀 수식 속에 함수식을 짬뽕으로 쓰실 수가 있나요? 아니요로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초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면 되기 때문이죠. 수식과 함수식의 기본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의 기본 형식은 연산자와 그 연산에 필요한 피연산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함수식은 함수와 그 함수에 필요한 인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a1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건 수식이죠.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식은 sum a1부터 b3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식과 함수식의 공통적인 부분은 처음에 는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식과 함수식의 형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왜 수식과 함수식이 어렵고 왜 이것을 잘 적응을 못하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수식과 함수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이거에 의해서 초급과 중급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과 함수식을 쓰실 때 이런 점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식 속에 함수식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함수식 안에 수식을 연계해서 쓸 수 있을까?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수식으로, 함수식으로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엑셀을 잘 쓰고 엑셀을 자동화하는 능력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함수식과 수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총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급여총액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차량 보조금입니다. 지금 셀이 선택되어 있는 건 기술팀의 강기원 씨에 대한 급여총액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식을 세우면 될까요? 자, 는 하고 현재 기본급이 있는 위치 E2에서 그렇죠? E2 더하기 식대가 있는 F2 더하기 다음 교통비가 있는 G2 차량 보조금이 있는 H2를 더한 값이 됩니다. 네, 수식을 한번 볼까요? 수식을 이렇게 보면 E2, F2, G2, H2 자, 이렇게 더하기와 피연산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팀의 강병희 씨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대로 친다면 예, E3, F3, G3, H3 자, 이렇게 입력하면 급여총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동 채우기를 수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해서 연결해주면 네,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총액을 구하는데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자, 어떤 함수가 있냐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수식을 지우고 함수식으로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함수식은 자, 는 하고 sum 괄호치고 자, sum에는 인자로서 더하고자 하는 숫자들, 더하고자 하는 값들을 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정 값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를 통해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E2부터 H2까지 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이건 뒤에 참조를 할 때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범위를 나타낼 때 E2에서 H2까지 콜론이라고 하는 요 기호를 통해서 범위를 나타내 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예, 값이 그대로 동일하게 아까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핸들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 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함수를 쓸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들어갈 요소, 그 다음에 형식을 잘 모르면 실제로 함수를 잘 못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Shift F3을 누르면 함수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와 함수가 입력했을 때는 좀 다른데요. 아무것도 없는 창에서 Shift F3을 누르면 먼저 함수를 먼저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인자들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수식이 완성되는, 함수식이 완성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만약에 함수의 이름은 압니다. 함수의 이름은 아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함수를 치시고 Shift F3을 누르면 함수 이름 다음에 들어간 인자만 물어와서 채울 수 있도록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소득세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는 여기에서 예제로 급여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는 함수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함수식으로 sum 하고 기본급부터 차량 보조금까지 더한 값에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총액이 계산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의 10%인 값이니까 곱하기 0.1. 자, 이렇게 하면 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채워주면 나머지 값들도 함수식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수식을 잘 보시면 식과 함께 수식의 형태에서 실제 요 앞에는 어떤 값이 피연산자 값이 와야 되는데 함수식이 온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바로 수식과 함수식을 복합적으로 쓴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요 셀 안에 기술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술팀의 기본급과 식대의 합.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는 sum. 자, 합계를 구하는데 중요한 건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기술팀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합계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본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기술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본급을 먼저 더해줘야 되겠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김덕용 씨까지 더해주고 콤마, 그리고 식대는 같은 요령입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F2부터 G12까지, F13까지 해주고 괄호치고 자, 계산됐습니다. 수식을 한번 볼까요? sum이라고 하는 인자 내에 특정 값을 넣어주거나 혹은 값의 범위를 넣어줄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함수식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것. 함수식 안에 인자로서 새로운 함수식을 복합적으로 넣어준 것. 이걸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꼭 인자에는 특정한 수만, 특정한 값만 오란 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함수식이나 어떤 수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응용할 수 있으면, 그걸 복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수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식과 함수식을 잘 쓰기 위해서는 참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참조는 셀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인데 수식에서는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B1, A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셀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것이 참조입니다. 참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로 나눠집니다. 아래 표를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B1이라고 하면 B열의 1행에 B열 1행에 있는 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표시가 없을 때는 상대 참조고요.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을 때는 절대 참조입니다. 이 달러 표시의 의미는 고정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앞에 붙어 있는 달러 표시는 열을 고정시키겠다. 그리고 1에 붙어 있는 건 행을 고정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고정의 의미는 뒤에 실습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열에만 혹은 행에만 달러 표시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림과 같이 A1에서 B3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범위의 표현은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A1 콜론 B3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범위,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셀의 범위를 나타내 줍니다. 자, 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를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역시 달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구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복사하거나 자동 채우기 할 때 그 참조의 위치를 변경시킬 거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만 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셀 하나하나마다 수식을 다 따로따로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굳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식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잘 수식을 작성해 두면 나머지는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 상대 참조를 쓸 거고 어느 경우 절대 참조를 쓸 거냐? 자, 이게 구분하는 기준은 빨간 글씨에 나온 대로 참조의 위치가 같이 변해가야 되는지 고정돼야 되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할인율이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 안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면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앞에 있는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자, 할인율만큼 빼줘야 될 겁니다. 할인율은 실제 가격에서 할인율을 곱한 것만큼 빼주면 할인 가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의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의자에 대한 할인율을 계산할 때 의자 원래 가격에서 의자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한 만큼 뺀 가격. 됐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프린터의 경우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고 마우스는 아예 에러가 났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터의 경우 자, 프린터의 원래 값에서 어떻습니까? 프린터 가격에 할인율이 있는 위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할인율이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죠. 즉 참조가 틀린 겁니다. 즉 C2여야 되는데 C2여야 되는데 C3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바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무것도 붙지 않은 C7은 위에 있었던 복사의 대상이 되었던 C6에서부터 행이 하나 증가된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같이 변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할인율이 있어야 될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면 안 되겠죠. 이 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고정되지 않고 같이 변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식이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식을 좀 고쳐야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변해야 될 건 C6, 그렇죠? 의자의 가격, 상품의 가격은 변해야 될 거고 변하지 않아야 될 건 할인율, 그렇죠? 할인율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달러 표시를 붙여서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키고 자, 이번에 다시 자동 채우기를 채워보겠습니다. 결과가 제대로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각 셀마다 수식을 일일이 입력해 준다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쓴다면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 다음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성적표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받고 기말고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산점을 1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점을 매길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점수 더하기 기말고사 점수 더하기 가산점. 자, 엔터. 잘 구해졌죠? 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사나 채우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수식을 일일이 작성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복사를 하시겠다. 복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죠? 참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어떤 것들은 고정되고 어떤 것들은 움직여야 되는지. 자, 고정돼야 될 건 뭐였을까요? 가산점의 위치죠. 가산점의 위치는 고정돼야 됩니다. 이 참조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점수는 같이 변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은 어떻게 달러 표시를 붙여서 고정시켰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동 채우기라면 이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정 범위를 선택을 하고 F4키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참조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식으로 F4키 단축키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자동화의 시작입니다. 수식을 잘 쓴다고 하는 건 명령을 잘 내리는 것이고, 그 명령을 잘 내린다는 것은 결국 엑셀을 비서로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건 뭐라 그랬죠? 수식과 함수식을 복합적으로 얼마나 잘 응용해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조에 있어서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구분하는 것인데, 그걸 구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복사와 자동 채우기를 할 때만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각 셀마다 직접 수식을 작성한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생산성을 위해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그랬죠. 참조의 위치가 변해야 되는지 고정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